홍 팀장님 진짜 오랜만인데 지금도 예, 후쿠오카에 계신 거죠? 예, 예, 계속 고가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책은 지금도 아직도 판매를 하고 계시죠? 예, 아직 하고 있어요, 그대로. 예, 그럼 전자책 같은 경우는 어느 채널에서 지금 판매하고 계십니까? 저 지금 클래스 101? 예. 거기 한 군데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 크몽은 예, 안 올리셨고? 크몽은 안 올렸어요. 그럼 클래스 101에서 판매 부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지금 한 3일 만에 막 20권 넘어가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네, 예, 많았었거든요. 예. 20권 넘어가고 해서, 이거 장난 아닌데, 이제 가면은 뭐 한 달에 100권도 넘어가겠네 했는데, 예,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총 권수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37권 팔렸고요. 제가 이거 그 화상 미팅 하기 전에 그렇게 뻥튀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홍 팀장님 너무 진실되고 아니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제가 네. 참 그래서 그럼 일단 수익은 얼마예요? 그래서 영원이었다가 수익은, 부수익이 지금은 수익은, 근데 처음에 이게 제가 그 이벤트도 하고 해갖고는 막 반값, 그러니까 반값이니까 막 음, 원래는 13,000 얼마 생각했었는데 막 5천 얼마 이렇게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수수료 떼고 저번 달에 받은 돈이 16만 몇천 원? 이 정도 송금이 음, 되더라고요. 그럼 수수료가 굉장히 세네요. 그러니까 37건 정도 팔았으면 만 원씩 네. 따져도 37만 원인데 그럼 한 아니요, 40, 아니요. 처음에 네. 이벤트를 해서 6천 원 정도에 팔았어요. 5,900원인가 아, 이렇게 팔았어요. 아, 지금도 이벤트 중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지금은 30% 싸게 해서 얼마에 팔고 있어요? 만 원, 지금 만 원에 팔고 있어요. 만 원 정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하고 지금도 물론 이벤트지만 조금 더 이제 그 비율, 좀 할인 비율을 낮춰갖고 판매하고 있고, 네, 네. 어찌됐거나 최종 정산 금액은 16만 원대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그걸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예. 뭐든지 처음에 올라오면, 근데 크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처음에 올려도 절대 안 팔려요. 그게 음. 웬만큼 인지도가 있어도 거의 안 팔리고, 왜냐면 크몬은 진짜 많거든요. 그 화면 그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클래스 101에 비하면 좀 주목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구조 자체가 이게 뭐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몽은 닭장 같아요, 닭장. 그러니까 홍콩에 보면 막 방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있는 막 홍콩 아파트 같은 게 떠오르고, 크몽은 네. 클래스 오너는 그래도 널찍널찍한 오피스텔 이런 느낌이에요. 음. 좀 판매하는 판매자 위주로 조금은 생각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수수료나 다른 거 생각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은 다 이제 도둑놈들이 맞는데, 뭐 자기들이 트래픽을 쥐고 있으니까 한 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20%네. 클래스 언어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근데 뭐 강의나 이런 거를 거기서 하게 되면 거의 만 40%, 50% 이렇게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아, 1억 벌어다 주면 뭐 제세 공과금 뭐 물론 뭐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한 절반에서 절반을 좀 못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음, 많이 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트래픽이 비싼 거고 내가 이제 직접 발생시킬 수 있다면 내 블로그나 내 카페나 아니면 뭐 내 유튜브나 아니면 내 개인 웹사이트에서 팔 수도 있겠는데 아직 그거가 잘 좀 안 된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왜 클래스 원어원에 했냐면은, 예, 일단 가장 좋은 건 일단 제 플랫폼에다가 하는 게 좋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게 없을 때 만약에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 데서 하면 어떨까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막 많이 팔리니까 다른 전자책도 올릴 거 있냐고 담당자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2, 3일 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계속 이벤트랑 뭐 계속 하트 눌러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하면서 계속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썼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거기 인기 순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게 바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 나온 책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인기 순위로 지금 탑10에 아직도 제 책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 팔렸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크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돈 내고 가장 높이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클래스 원원이 아직 이런 전자책에서는 인지도가 좀 적고 하더라도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이게 또 최근에요. 그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엑스퍼트 막 이런 데서도 이제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뭐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 우리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 자체도 아마 네이버가 굉장히 막 항상 위협을 해요,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아예 그냥 거의 침공하는 수준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꼭 물어보죠. 이제 물론 단계가 돼야 이제 투자를 받는 건데 이거 네이버나 삼성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답변해야 돼요. 그러면 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거를? 네이버는 메뉴 하나만 넣어놓으면 끝나는데 명칭만 바꿔갖고 네이버 전자책이라고는 안 할 테니까 네이버 엑스퍼트 해갖고 엑스퍼트 내부에 이제
메뉴 만들어서 뭐 전자책도 그냥 네이버 톡톡으로 바로 보내주면 끝이고 그리고 거긴 또 공격적으로 뭐 2만 원 쿠폰을 줘갖고 2만 원 밑에 전자책은 그냥 무료로 다 살 수 있게끔 몇 달 동안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크몽도 대단한 플랫폼이고 클래스 101도 엄청 큰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공룡이 한번 나서면 이런 이제 그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홍 팀장님하고도 그렇고 이제 전자책에다가도 썼던 이유가 그 썼던 내용 중에 자기 플랫폼이 진짜 있어야 된다. 크몽이나 뭐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경제적인 여유를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점한 사람들은 진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몇천만 원씩 벌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처음 들어가신 분들. 근데 지금 이제 후발 주자들이 훨씬 더 개선된 그 어떤 방안을 갖고 들고 들어와도 이게 잘 자기가 어필이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사람들이 돈 2만 원을 쓰든 20만 원을 쓰든지 간에 그 자기 돈 쓰는 게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그 좀 안정적으로 선택하려고 시장의 선점자들 가장 그 후기가 많고 판매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꼭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터널 비전을 주면서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이제 싸운다는 측면에서 이제 블로그랑 자기 개인 웹사이트를 이제 만드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진짜 다양한 그 프로젝트를 실험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바빠져 갖고 그러면 홍 팀장님 일단은 판매 채널은 그걸로만 했었고 그럼 굳이 이제 블로그도 물론 이제 공지사항 올린 거는 제가 보긴 했었는데 그 어떻게 그 블로그는 이후 추가를 혹시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아니요. 지금 요즘에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제가 왜 안 하고 있어요? 핑계인데 말씀드리려면 아까 그 네. 실험이라고 했던 게 구조 이론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진짜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바로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것들 외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서치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팅을 꾸준히 발행한다든지 말고 다른 걸 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이 구조 이론을 제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좀 짜서 이게 사업 성공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막 진짜 수천 번 넘게 판매를 해오면서 뭐 제품도 팔고 뭐 전자책도 팔고 뭐 부동산도 팔고 뭐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엔 신뢰도인데 그 신뢰도를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 여기선 전자책인데 이 전자책,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이죠, 내용. 그 내용, 그 컨텐츠, 얘가 뭘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정말 담겨 있는. 그럼 사람들이 첫 줄부터 되게 설레어가면서 읽거든요. 야, 진짜 이것만 읽으면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난 진짜 엄청나게 성장하고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그런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 보험 10건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10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 5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업서적은 무조건 살 겁니다. 무조건. 왜냐면 저 보험도 해봤잖아요. 뭐 기업도 다녀보고 별짓 다 했는데 이 보험이라는 게 압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무슨 뭘 걸어. 그래서 오늘 3건을 하면 무슨 상품도 막 의리의리하게 주고 막 그래요. 그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럼. 그런데 없어요. 그런 소스가 없어.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어떤 일이 이게 소득이 들어오는 그 어떤 사업이 잘 되려면 트래픽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 유입이라는 거, 그 트래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컨텐츠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서 판매하느냐. 이 세 가지가 확정적으로 확고하게 딱 그 루트가 딱 돼 있으면 진짜 걱정이 없는 거죠. 보통들 가장 트래픽이 많이 발생되는 게 유튜브니까 너도 나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고, 유튜브가 좀 아직 좀 꺼려진다 그러면 이제 그 차선책으로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 페북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유튜브는 그래도 그 가끔 와서 영상을 볼 수 있다면 혹은 블로그도 가끔 와서 글을 볼 수 있다면 잘 짜여진 글일 테니 그 인스타나 페북 같은 경우는 소통을 진짜 아주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야 돼요. 한 이틀, 3일만 안 올려도 뭐 좋아요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이렇게 제가 홍 팀장님처럼 자세한 게 아니니까 더 그렇고 아예 내놨어요. 저는 페북이나 인스타 아예 활동 아예 안 하고 트래픽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랑 카페로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 해결했고, 그러니까 홍 팀장님께서도 조회수가 5가 나오든 500이 나오든 뭐 50만이 나오든 관계없이 사업하시는 분은 무조건 자기 얼굴을 파는 거니까 무조건 유튜브는 개설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개설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전자책을 일단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업 노하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 노하우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해줄 차례가 됐어요. 이제 단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자책은 2만 원이면 컨설팅은 뭐 한 20에서 5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저랑 이제 상의를 해보시면 될 텐데, 그럼 제가 가격 매겨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50만 원짜리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다. 보유했다.
그러면 50만 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틀에 50만 원짜리 하나씩 컨설팅을 하면 얼마야? 그러면 5, 35니까 절반하면 750 정도 되겠네요. 근데 50만 원에서 머무를까? 아니죠. 그게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아유, 저 새끼 저 맨날 지만 지니까 저러고 있고 지만 떠들고 앉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두렵거나 겁나더라도 일단은 컨설팅을 10만 원이라도 받고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부랴부랴. 없거든 아무것도. 근데 이제 일단 받아놓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은 정리할 때 그 빛을 발휘한다고. 근데 그게 정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전자책 쓸 때까지는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컨설팅 받아보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요, 막 책도 뒤져보고, 그제서야 자기 경험을 되새김질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밤새 적게 돼, 그거를. 한 A4줄 10장, 20장 적다가요, 거기서 엑기스만 출연해. 다른 책이나 혹은 더 좋은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분명히 이제 세상에 더 좋은 이론이나 그 지식은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 좋은 말도 니체가 다 하고 죽었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좋은 말을 할 수도 없어. 좋은 명문장도 톨스토이가 다 하고 돌아가셨고. 아무튼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들이 그거에 맞게 저는 주로 이제 그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왜냐면 어찌됐거나 대가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계대로. 만약에 5단계가 있으면 5단계대로 정리를 합니다.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그 틀에다가 내 걸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그게 실험이에요. 그게 실험. 그래서 이게 먹혔어요. 한 5명한테 했는데 한 3명한테 먹히잖아요. 그럼 먹힌 거예요.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행 안 했네. 봤더니 실제로 실행 안 합니다. 정말로 실행 안 해요. 신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얼마냐면 이게 3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실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컴포트 존에 있으면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괜찮아. 그럼 뭐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돈도 안 생겨요. 컨설팅이라는 거 상품을 걸어놓고 그다음에 내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라고 자신만만하게 던져놓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수 임용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논문 부랴부랴 만약에 한 6개월 있다가 논문 교수 임용 혹은 1년 있다가 교수 임용이다. 뭐 교토대학에 이제 교수 임용 이제 공고가 뜬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략 언제 뜰지 알잖아요. 솔직히 논문 좆빠지게 써야지 뭐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학문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논문이 시작되는 거야. 모든 일이 다 안 그렇던가요? 회사에서 야, 너 1년 있다가 프로젝트 이거 줄 테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하고 있어라.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프로젝트는 그냥 얼굴에 펀치가 날라오듯이 들어오잖아, 그냥. 빨리 해결해. 빨리 해결해, 너. 이거잖아요. 항상 그겁니다, 항상 그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저 새끼 사기꾼. 맨날 이런 소리 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잔소리가 너무 많았는데. 네, 아닙니다. 지금, 엔자파는 허델이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뭐, 이제, 디렉션을 되게 잘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순히 주는 과제만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의 거를 먼저 치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엔자 파는 허대리를 잡는 거예요. 잡고서 이제 나는 이제 피자 파는 홍 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대리보다는 또 팀장이 높잖아 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얘를 빨리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구독자 수가 많으면 뭐 있어? 다 사실 뭐 자기가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거지 뭐. 이 얘기는 내가 편집할 거야, 아무튼. 아무튼, 이런 분들이 다 컸던 것도 다 이 컴포트존에서 벗어나서 무서운 대로 자꾸 발을 한 단계씩 담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씩, 제가 저번에도 노션으로 뭐 하는 걸 봤어요. 공지사항 한 거를.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100명씩 모집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던데, 처음에는 되게 쫄렸을 거예요. 나는 그 심정을 알 것 같은데, 바쁘다는 거 핑계고, 이거 내가 진짜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아마 분명히 이런 고민을 했을 거고. 하지만 그간에 내가 지금까지 실험에서 성공해왔던 나만의 루트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발견한 나만의 전문성이 있었으니, 더 진행해도 나는 큰 무리는 없을 거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야 라는 그런 자기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다 쫄리는 건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홍 팀장님이 쫄리든, 제가 쫄리든, 누가 어떤 대리님이 쫄리든, 아니면 뭐 신사임당이 쫄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들이 안 했던 길들이잖아요. 근데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신사임당님 요새 보세요. 인터뷰하는 거 최근에 1년, 2년 전에도 그랬지만 진짜 대단한 분들 인터뷰하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됐을까? 100% 인터뷰라는 게 진짜 유료로 인터뷰를 받을 수도 있지만 메일도 막 뿌리고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 걸리면 인터뷰를 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남들이 넘어갈 수 없는 선을 구축을 한 거죠. 초격차를 만든 건데 그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쫄리는 그 마음, 막 실패하면 어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실패가 아니고 계속 그게 성장하고 그게 전진하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쉬운 게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욕 먹으면 뭐 저기 누구 말대로 환불해주면 되지 뭐 아니면 뭐 너 그렇게 욕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주면 되니까 나중에 그걸 계려받으면 돼요. 이제 말하자면 컨설팅 제가 10만 원만 받고 컨설팅 해드릴게요. 그런데 봤더니 막 10명씩 들어와. 그러면 기분 좋아서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3개나 2개 정도만 받아가지고 10개 들어오면 또 좋지. 그러면 내가 그거만큼 그 케이스만큼 뭐 학습이 되고 쫄리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공부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 성공시키려고. 이 사업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지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을 성공 못 시켜서 잠을 못 자야 돼. 이게 항상 관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실패하잖아. 그럼 나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후기를 써줘야 되잖아. 그 사회적 증거라는 건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고. 아, 나 오늘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판매 채널 얘기인데 판매 채널은 그냥 무조건 내 플랫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잘 파는 사람들 어디 뭐 정모시기 뭐 저기 뭐 자모시기 이런 분들 다 어디서 크몽에서 파는 거 보셨어요? 다 자기 웹사이트에서 팔아. 막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제 그거를 현상들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 플랫폼에서 팔아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크몽이나 클래스 언어에 들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게 뭐 개인 판매자들이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럼 자기가 언제 힘을 낼 거야? 자기 스스로 힘을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구축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방해하고 플랫폼에 자꾸 가입하라고 하고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꾸 판매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플랫폼에 지금 뭐 이제 온라인 강좌를 이제 클래스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고 지금 계약도 마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인지도가 그렇게 뭐 높지 않잖아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너 글청계 아니 그러면 뭐 글청계가 뭐야?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듣보잡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를 알리는 작업은 할 텐데 이게 또 뭐냐면 또 지식의 정리야 이게 사실은. 이 온라인 강의 하나 클래스 개설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또 저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돈 몇 푼 벌지도 못해 그거. 근데도 하는 이유가 또 지식을 정리하려고요. 이걸 통해서. 이거 안 하면 데드라인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그래서 수락한 거예요. 제가 그 클래스 원어원처럼 이렇게 큰 데 빼고는 거의 다 오퍼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진정성 있는 저기 한 곳이 있어가지고 뭐 스터디파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김정원 MD님이라고 되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와주시고 해가지고 아무튼 거기랑 아무튼 하게 됐어요. 이 말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 강좌가 나갈 거니까 이제 얘기해야겠다. 스터디파이라고. 스포티파이, 네. 그 유명한 분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저는 괜찮더라고. 차라리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 대가리가 한번 돼보겠다 한번. 내가 스터디파이를 한번 진짜 업계 1위로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 하면서 되게 쫄려요 저. 근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사업은 다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게 인사이트지 뭐 있어요? 뭐 없더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 근데 그걸 못 지켰어.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막 화면 페이지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 글에는 기백이 있어야 돼. 무슨 뭐 인간의 심리를 어쩌고 저쩌고 뭐 구조 이런 사실은 다 집어치워도 되고 글에 딱 기백이 한 줄이 딱 나요. 내가 진짜 해결해 줄게.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허풍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례를 체계적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막 열 몇 가지로 분류해서 또 파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 유명한 분이죠. 뭐 모시기 그 세 글자 아무튼 요 얘기는 잘라야겠다. 아무튼 다 똑같아요. 결국에 사례 없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질른 다음에 이 사례를 제대로 이제 그 밑에다 밑받침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례가 어디서 나와? 방금 얘기했던 그 컨설팅을 해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컨설팅은 10,000원이 돼도 좋고 5만 원이 돼도 좋고 컨설팅이 꼭 며칠짜리가 아니라 당장 뭐 10분 정도 대화해 주는 것도 컨설팅이 될 수 있고 1시간만 화상 미팅을 해주는 것도 컨설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형태나 도구는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 팀장님께서 아무튼 이번 연도에 굉장히 크게 급부상하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지금 아주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바쁜 척도 하고 막 그랬지만 세 가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해서 홍 팀장님한테는 제가 다시 한번 귀에서 피가 나지만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 트래픽 말씀드렸죠. 유튜브 하시면 되고 컨텐츠는 말씀드렸죠. 컨설팅을 하시면 돼. 그거는. 그리고 세 번째 판매 채널은 내 채널에서 파면 돼요. 당장 개인 웹사이트 만들기가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더 싼 것도 있긴 한데 싼 만큼 구려. 근데 아무튼 그건 됐고 개인 블로그를 그래서 키우라는 거고 유튜브랑 블로그는 접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 개는 트래픽과 그다음에 내 판매 채널 혹은 내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채널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개는 반드시 그래서 키워야 되고, 그런다고 뭐 정기적으로 뭐 일포하라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좋은 내용을 이제 한번 얘기해주면 그걸 기반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면 되죠. 그럼 됐지 뭐. 문제는 뭐다? 아니 상대방의 문제만 건드려주고 그것만 어느 정도라도 해결책을 주면 그게 좋은 글이지 뭐 길고 뭐 어디 가서 논문 퍼갖고 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이거 핸드폰 케이스로 봤더니 아이폰 12도 미니지만 여기에 케이스가 어떤 건 진짜 거지 같고 어떤 건 되게 좋더라. 이것도 문제 해결책이거든요. 왜냐면 사서 나쁘면 쓰지 마. 근데 난 좋았어. 이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문제 해결책은 주관적이다라는 점 항상. 모두한테 욕 안 먹으려고 막 객관적으로 막 자료 찾아대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저기 교과서 보고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 되지 뭐하러 여기 채널 뭐하러 와. 내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홍 팀장님만의 그 영업 노하우도 그냥 내가 한 것만 야 내가 한 달 동안 있잖아 한 건도 못 팔았다가 다음 달부터 두 건 팔게 됐어. 그럼 나 몇 퍼센트 신장된 거야? 이거 계산하면 바보죠. 빵 퍼센트에서 두 개 팔면은 뭐야? 빵 퍼센트 그럼 뭐 200% 얘기하면 그 바보야. 수학 그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 없던 거에 생긴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건 정도 팔던 사람이 다음 달에 네 건 팔게 됐어요. 그러면 카피는 어떻게 가야 돼? 200% 나 성장한 영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풀린 거 없잖아요. 포장을 잘 한 거지. 10건 판매하던 사람이 20건 팔아도 200% 신장한 거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실력이 더 좋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설팅 해보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사내 강사 있으면 그런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내 강사로 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강사로. 그러니까 인사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저기 강사로 나온 거야. 그래서 뭐야? 갑자기 저 사람 인사팀 저 대리인데? 알고 봤더니 오늘부터 사내 강사로 새로 출발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해요. 왜 하냐면 그 강의를 하면 지식을 정리하거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식 정리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정리된 지식이야말로 나를 이제 돈방석에 앉혀줄 것이다. 그 지식에는 뭐가 있다? 컨설팅이 포함된 그 경험이 가장 큰 지식이다. 그게 나한테 5천만 원, 1억 원 벌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주장이 있으면 갖고 오시면 제가 토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갖고 와. 제가 토론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좀 세 보이면 안 하면 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아무튼 홍 팀장님한테 진짜 저는 홍 팀장님이 1년에 아니고 한 달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못해서 어디 가서 지금 막걸리나 퍼마시고 있는 그 어디 한 분 계신데 글청계라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라고 나중에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돼요. 저 산속에 살면은 가끔 막걸리나 좋은 거 하나 사갖고 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괜히 물어봤는데 그 구체적인 판매량이나 판매 부수 이거는 괜히 얘기했다가 이거 저건데 하긴 이것도 다시 없던 데에서 판매량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타임이 끝났어 아무튼 근데 한 30 몇 건 팔았다 그러면 한 40건 판 거고 그 하고 이제 한 그 정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벤트가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이걸 5만 원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건 정도 네. 팔았고 그럼 효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40건이고 정가가 2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8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팔렸다 지금. 아니면 5만 원이었으면 5, 4,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배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례를 만들 때도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안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홍 팀장님 제가 이건 사실 농담을 한 얘기고 16만 원? 네. 그리고 이제 16만 원보다 30 몇 건 팔린 거 그거 되게 잘한 거예요. 지금 크몽에 저희 구독자 10,000명 넘어가는 분들 중에 그 크몽에 지금 클래스 언어에도 올리면 그분들이 30건 팔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전혀 이제 쫄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사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런 건 있죠. 사례가 진짜 쥐똥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부풀리는 거예요. 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너무 구라를 치면 안 되고 현실 데이터에 입각한 수준 그 범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간 포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이 전쟁터에 미사일 들고 다 가고 있는데 혼자서 진짜 아주 정확하고 정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좋죠. 근데 권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 미사일 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소비자가로 정가로 해서 곱해서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컨설팅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요, 컨설팅을 500명이 뭐야, 한 1000명 넘게 해드렸죠. 근데 저도 양심이 굉장히 좀 그나마 있는 사람이라 욕도 많이 먹긴 먹었어요. 뭐 왜냐면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한 200명, 100명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도 제가 100번만 했을까요? 아마 그 크고 작은 걸 다 따지면 강의도 한 300회 이상 하지 않았나 싶은데, 강의 가면 제가 말 이거보다 더 아무튼 적나라하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정식으로, 그리고 좀 큰 데서 했던 거 위주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뭐 50회 했어요, 100회 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강의 100회나 300회 했으면 제가 뛰어나고 잘난 놈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면 돼. 그건 그냥 하면 되는 일이고,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가 자꾸 꼬리가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고,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근데 요걸 하다가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일이 좀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기 멈추고 다른 게 시작되고, 또 다른 거가 또 어느 정도 또 뎁스가 생겨야지만 거기서 또 이제 추가적인 일거리 이런 건 있어요. 처음에는 한 우물을 좀 파는 게 좋다. 근데 일단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뭐 큰 측면에서 이제 한 우물이니까 그건 잘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계시다 보면은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요것도 한마디 해드려야 되는 게, 요것도 편집을 제가 할 것 같긴 한데, 남한테 배우지 마시고 홍 팀장님이 이제 이론을 하나 만드실 때가 됐어요. 홍 팀장님만이 그걸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떠드세요. 무조건. 그 뭐 글천개나 아니면 요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요거는 제가 안 올릴 거예요. 엔잡하는 허델이나 뭐 자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밑에서 배울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저랑 이제 웃고 떠들고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겠죠. 방향성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왜냐면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내가 가는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자기만의 그 이론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좋은 책 있잖아요. 거기서 몇 개 해서 벤치마킹 하세요. 해가지고 영업에는 이게 있어요. 홍 팀장만의 그 공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뭐 3스텝이나 뭐 4스텝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이니셜을 따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만 주구장창 미세요. 나중에 좀 개선될 수도 있어, 그게. 그럼 뭐 일단 그 틀은 바꾸지 말고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씩. 아니면 새로운 이론을 추가하면 되고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전문가고, 홍 팀장님은 그리고 그 이제 워딩이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크게 될 사람이에요. 잔소리 너무 길다. 큰일 났네. 네, 그러면 원래 이런 얘기를 막걸리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건 자를 거야. 아무튼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할 때 했던 걱정은 뭐예요? 만약에 전자책을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전자책 다마고치로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뭐 그 프로젝트는 완수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자책이라는 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온라인 비즈니스 이 형태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됐던 게 뭐였어요?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스스로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데드라인이 있고 이렇게 멘토가 있고 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게으른 타입이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네, 처음에 전자책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고민하고 어려웠던 건 어렵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까? 전자책을 완성할 수 네,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막상 전자책을 완성하고 판매 단계까지 들어가서 다 해보니, 그러니까 클래스 1온이라는 대형 플랫폼까지 들어가서 판매까지 이제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후기까지 발생이 됐고,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다 돈 거예요, 일단은. 네. 근데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금은 어떤 고민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네, 고민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이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이어서 나아갈까랑,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이클 돌아봤으니까 이걸 살려서 어떻게 그 다음으로 나갈까? 그 부분이 지금의 과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6만 원 벌던 걸 1600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요, 사실 고민이 아니고 문제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문제를 찾는 건 뭐냐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16만 원 버는 걸 1600만 원 벌 수는 없을까? 있겠죠, 당연히.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컨텐츠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그 빅3를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저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트래픽을 만드는 거는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은 처음에 만들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단기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약간 좀 더 운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운이 필요 없는 요소가 있다. 그 트래픽에서는 그게 뭐냐면 블로그다.
이게 블로그는 판매 채널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키우는 것이다. 초보자라면. 이제 이웃 추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고 거의 뭐 저기 유명하신 분들도 이웃 추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 얘기하면 뭐 글천개급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구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엄청 막 아무튼 하고 다녀요.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는 되게 게으른 거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블로그는 무조건 키운다. 만약 블로그 이웃수가 뭐 3천, 5천 수 이렇게 넘어가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판매량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그걸 기반으로 유튜브를 뭐 만들면 초반부터 그래도 상당히 구독자 수를 이제 달고서 시작할 거라는 점. 반대로 얘기하면 유튜브를 먼저 하면 유튜브에 구독자 500명만 생겨도 그만큼의 또 블로그 이웃수가 생기는 거니까요. 뭘 하든지 이제 어차피 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먼저 한다면 약간 블로그를 먼저 하는 거를 이제 일단 추천을 드리고 컨텐츠 블로그에다 쓸 게 있다면 당연히 유튜브는 당연히 되는 거고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그 정도 깊이면은요 유튜브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면 돼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그 유튜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랑 똑같이 잔소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는 거, 부자들은 하지 않는 거. 이거 들어가서 들어보면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잔소리지. 남의 얘기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써가지고 오늘 내가 할 말을 잘 정리해갖고 유튜브에서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면 8대2 법칙 파레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책을 안 읽어도 파레토 법칙은 기억하듯이 80% 분들은 초보자분들이고 이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드는 거고 20% 사람들은 이제 속으로 욕하겠죠. 아유, 저 맨날 똑같은 이야기. 저놈 저거. 구독 버튼 안 누르고 욕만 하러 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 댓글에 이건 진짜 이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존나 사설이 기네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뭐 사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입장에서 너무 그 댓글이 웃기고 귀여운 거예요. 죽을 뻔해서 새벽에 웃겨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의 성실성이면 보통 싫으면 뒤로 가기 누르거나 X 표시 누르고 끄는데 이걸 쓸 정도면은 저는 그 심리가 정말로 좋은 게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게 실망이 큰 나머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되게 귀여운 거예요. 이게 저한테 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야 진짜 실행해보세요. 그 정도 성실성이면 실행해야지만 보이는 건데 맨날 그렇게 욕만 쓰시면 어떡합니까? 욕 쓰시는 분들은 딴 데 가서도 욕 쓰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또 봤어요. 신기해. 왜냐면 비슷한 채널들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비슷하게 욕을 하고 다니시고. 난 너무 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서 창피한데 아유 참 옆에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떠먹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옆에 앉혀놓고서 한 일주일이면 내가 인간 개조시켜줄 수 있는데 참 밥도 먹여주고 제가 저 밥 잘하거든요. 그러고 싶어 진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써듬어주면서 이렇게 예? 아유 그래 이쁘다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홍 팀장님 그럼 이제 이건 뭐 뻔한 질문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나 활동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벌 것이다 이런 거 계속 이쪽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목표로는 올해 안에는 이 부업만으로 지금 월급 정도는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자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제 예비 저자분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팀장님께서 이제 이거 마지막 이제 뻔한 붙박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 팀장님께서 일단 온라인 비즈니스의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자기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난 1년에 얼마 벌 거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억 단위 나와야 돼. 계속 이쪽 한번 시작했으니까 또 좋은 멘토분도 만났으니까 이쪽 길로 해갖고는 인터넷 비즈니스 쪽 계속 파볼 생각이고요. 특히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수입은 월천 올해 안에 부수입으로만 월천 만들어서 내년에는 사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 영상이라는 게요. 연기자하고 똑같아요. 되게 낯간지러워요. 저도 지금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처음에 제가 얼마나 그 유튜브 처음 올렸을 때 제 영상 봐보세요. 힘 많이 나실 거예요. 아마. 뭐 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무슨 방금 뭐 산짐승 같이 생긴 뭐 얼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막 그 로얄 키워드 얘기하고 뭐 5개월 9,200만 원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건데 그때요 제가 그 5개월 9,200만 원 영상으로 제가 확 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영상 만들 때 그 진짜 할 일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자료도 사실이고 다 맞는데 근데 유튜브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진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렵고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실험이잖아 결국엔. 컨설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실험인데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기는 해보고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영상 5개만 올려봐 진짜 한 5분짜리로 그러면요 그 얼굴에 그냥 철판 깔게 돼 있어요 그냥. 지금도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릴 때마다 남들은 뭐 말씀 잘하시네 뭐 좀 더 얼굴이 편해지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떨려요. 왜 안 떨리겠어. 그거 당연히 떨리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꾸 안전지대에 있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먹는 거를 자꾸 그걸 내팽개쳐야 돼 자꾸. 그럼 사람들이 평가를 좋게 해줍니다. 그래도 아유 유튜브 나도 힘든데 쟤도 참 힘든 거 잘한다 이런 얘기라도 듣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야. 뭐 남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뭐 재미없는 것도 오늘 어느 분 댓글 다셨던데 재미 더럽게 없다고. 그, 그 진짜 아주 근데 아무튼 네. 뭐 재밌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유튜브 그 맛이지 뭘. 뭐 남들이 보면 뭐 욕할 거야 어쩔 거야. 저 숨기기 기능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해도 돼. 그지 같은 댓글 나오면은 숨기기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럼 됩니다. 저는 뭐 전혀 뭐 진입장벽 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뭐 한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 뭐 할 거야? 지금 쪽팔리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막 그때도 쪽팔려 할 거야? 물론 더 이제 또 고귀한 일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떨고 전 근데 누가 춤 시키면 저 춤 절대 안 추거든요. 저도 말 이렇게 하면서도 누가 시키면 욕하고 도망가 그냥. 전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안 가잖아요. 춤 못 춰가지고. 얼굴 되게 커. 그리고 화면으로 볼 때 얼굴이 막 되게 잘생겨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얼굴이 막 남들 2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자기 그 좀 위크 포인트가 약간 약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지 뭐. 뭐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지 뭐. 제가 뭐 사무실 뭐 좋은 데서 찍습니까? 맨날 나 커튼 쳐 있는데 방에서 찍어요 이거를. 유튜브 촬영할 때는 스마트폰이랑 삼각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하잖아 이거 2개야 이거 2개 이거. 삼각대 이거 15,000원. 이거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야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이거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달아놓고서 앞에 보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그냥. 뭐 없어요. 남들처럼 뭐 DSLR이 있기를 해, 뭐 마이크가 있기를 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보고 소리 안 들린대 맨날. 뭐 어쩌라고, 뭐 마이크 비싸더만, 뭐 5만 원, 10만 원 뭐 싼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DSLR 써봐야 피부 안 좋은 거 더 티나고 막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로 찍을 때는 그 몰리인가 그거 있어. 그 얼굴 하얘지는 거, 그걸로 찍는 거예요. 아무튼 요건 내가 올리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정리해가지고 유튜버 되는 방법 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야. 돈을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이제 벌려고 하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면 빨리 그거를 높여야 돼. 그 기술의 전수 수준을 이렇게 높여줘야 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실험이에요. 이게 실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얘기? 내가 당장 그러니까 목표 수익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수익을 내가 지금 16만 원 벌었는데 난 진짜 이건 만족 못해.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애기한테 한 500만 원씩 옷을 입혀주겠다. 이런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게 돼 있어요. 그 3가지 중에 찾으시면 되고 저는 분명히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컨설팅 하시라고. 그럼 컨설팅 한번 하면 자기 몸값이 확 높아져요. 그게 자기 몸값을 자기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커. 완전 실제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이론 쓸 것 같아요. 저기 컨설팅 오늘 첫날인데 제가 책에서 잭 웰치의 끝없는 도전과 용기에서 나온 책이 그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하면 야 이렇게 꺼져 이렇게 나온다고요. 실전부터 가는 거야. 실전부터 그냥 그 안 될 것 같죠? 다 됩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이제 그 홍 팀장님, 우리 미리 경험하신 우리 홍 팀장님이 옆에 계시죠? 오늘 홍 팀장님 말씀해주신 이 내용, 뭐 제가 말한 이 잔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고 홍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자기 사업에 잘 적용하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100% 성장과 부수익 이제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하시는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홍 팀장님 모신 거거든요.
가끔 그리고 자주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홍 팀장님 블로그도 있잖아요. 그 홍 팀장님 그리고 유튜브 개설하실 거니까 개설하시면 거기 달려가서 이제 댓글 쓰시면 되고 나 지금 이제 영업으로 지금 건수를 5건에서 50건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자꾸 홍 팀장님 그 블로그에다 댓글 쓰셔갖고 좀 괴롭히세요. 그렇게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좀 합시다 해서 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좀 잘 해놓고 삽시다 좀.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지금까지 홍 팀장님과 글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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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표는 글청계다.